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던 약세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우와 S&P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나스닥만 0.5% 정도 하락했는데요. 우선 이제 시장은 슬슬 다음 주에 발표될 초대형 물가와 금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드디어 CPI가 발표되죠. 지난달에도 CPI 발표 후 나스닥이 하루 만에 4% 넘게 오르는 큰 이변이 있었는데요. 이번 달에도 과연 소비자 물가가 크게 하락할까 하는 점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체가 7.7% 그리고 근원이 6.3%였죠. 이번 달에는 어떻게 나올지가 모두의 관심사인데 우선 유가는 지난 3달 정도 거의 같은 가격대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소비자 물가까지는 큰 하락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역시나 가장 걱정되는 것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32%, 근원 물가에서는 40%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솟구친 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이 주거비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난달인 10월까지는 주거비가 계속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달에 CPI의 표면적인 수치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부터의 추세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결국 이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하락하지 않으면 이번 달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은 연이어서 FOMC 결과가 발표되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12월 금리 인상폭과 이후의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입니다.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12월에는 빅스텝, 그리고 이후로는 5%의 최종 금리죠. 제 예상으로는 최근 고용 강세의 영향을 생각하면 12월에는 일단 빅스텝을 하겠지만 이후의 금리 정책은 생각보다 더 오를 수 있다와 같은 좀 여운을 남기는 매파적인 발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도 현재 이미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란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그 부분을 선반영해서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고용 강세죠.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밤에 발표될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23만 건으로 지난주보다는 소폭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실업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세를 확인해주는 연속 청구 건수도 지난주에 161만 건보다 늘어나서 계속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발표될 고용 지표까지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용을 살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금리 인상 예측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을 좀 보자면 애플의 중국발 생산량 감소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경기 악화로 수요 감소까지 예상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 아이폰 판매 추정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당초 9천만 대까지 예상되었던 올해 신형 아이폰 출하량은 11월 초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이 코비드 정책으로 일부 봉쇄되면서 300만 대 떨어져 8,700만 대가 되었고 이후 직원의 10%가 퇴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300만 대 줄어든 8,400만 대까지 하락했었죠. 근데 현재 전문가들은 폭스콘 공장 영향이 이거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는 수요 감소까지 예상하면서 예측치를 더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셋에 따른 평균 예측치는 8,200만 대로 이미 알려져 있던 8,400만 대보다 낮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7천만 대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애플은 최대한 생산시설을 탈중국화할 것이라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인도나 베트남 등의 공장에서 중국 공장의 생산 손실을 상쇄할 정도의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은 애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 전문가들 예측대로 아이폰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경우 4분기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이번 분기 EPS 예상치는 2달러 1센트입니다만 아이폰 출하량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 1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아이폰 출하량을 7천만 대대로 예상한 애널리스트의 경우 1달러 88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번 분기는 어닝 미스가 되겠죠. 물론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닌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아이폰 판매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는 이상 이번 분기 애플 실적은 조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랬듯 코비드 정책과 같은 외부적 요인은 결국 단기적 노이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애플이 생산 공장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확대하게 되면 장기적인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성공적으로 탈중국화 할 것이라고 미래를 확신하는 투자자라면 이번 폭스콘 사태 같은 일시적이고 외부적인 노이즈의 영향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가 오히려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결국 중국발 수요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는데요. 중국에서 일시적인 가격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제 전저점인 166달러까지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요. 테슬라 차이나가 기존의 보험료 8,000위안을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에 더해서 연말까지 6,000위안의 추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 6,000위안은 대략 113만원 정도고요. 다만 12월부터 보험료 보상 프로모션이 8,000위안에서 4,000위안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12월 이후 인도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는 8,000위안에서 10,000위안으로 2,000위안, 대략 37만원 정도 증가한 것 뿐입니다. 또한 이 할인이 적용되는 품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옵션을 선택해서 고르는 주문형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생산된 기존 재고 차량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4분기에 최대한 중국 내수 판매량을 증진시킨과 동시에 현재 2만 대가 넘는 기가 상하이의 재고 차량 소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할인폭과 기간 등을 생각했을 때 마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연말에 이 정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을 가지고 수요 감소를 논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테슬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재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중국 내 전기차 침투율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7% 정도였던 전기차 침투율은 현재 23%에 육박하니까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최대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까지고 아무 전략 없이 그냥 잘 팔리는 시대가 계속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 내 점유율이 하락하더라도 전기차 침투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차량 내에서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중국의 수요 감소란 것도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커지면서 줄어든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로 인해 생기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차 내에서의 점유율이나 특정 대륙 내에서의 점유율이 아니라 내연기관차와의 경쟁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종 매출이 얼마나 확대되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진짜 시험 무대는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190만 대 이상의 총 판매 그리고 17% 이상의 영업이익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실적이 발표될수록 이러한 전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겠죠. 이 예측치의 변화에 따라 2025년 또는 6년 정도까지의 테슬라의 차량 사업으로 인한 전망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